국세청 연락이 온다. 당신이 몰랐던 감시의 실체?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단지 5천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을 뿐이었죠. 이 한마디는 요즘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 돈을 내 계좌에 넣었을 뿐인데 국세청이 확인 전화를 하는 시대.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어떤 행동이 위험 신호로 잡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보 시작합니다. 1부. 현금 거래가 감시당하는 이유 시스템의 정체는? 지금은 단순히 내 돈을 내 통장에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건 바로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2006년부터입니다. 당시 하루 5천만 원 이상 입출금 시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는 해마다 강화되어 2008년엔 3천만 원, 2010년엔 2천만 원, 2019년부터는 1천만 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금융회사든 동일한 날, 한 사람 이름으로 입출금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됩니다. 이 제도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즉 CT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동 보고입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직원과 친하다고 조용히 입금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자산 흐름이 모두 추적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거래들이 걸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이렇게 하면 딱 걸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의심거래 유형. 실제로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감시하는 거래는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거래의 형태, 빈도, 출처, 상대방까지 종합적으로 감시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분할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하루에 1천만 원씩 10일간 나눠 입금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면 하루에 900만 원씩 11일간 입금하면 안 걸릴 것 같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할 입금 자체가 STR, 즉 의심거래 보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STR은 CTR과 달리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재량에 따라 의심스럽다고 느껴지는 거래는 모두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900만 원씩 2번 입금, 몇 달 동안 500만 원씩 반복 입금. 입금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필요해서요라고 얼버무리는 경우, 상대방 계좌가 가족이 아닌데 반복 송금. 이런 유형은 대부분 STR로 보고되고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아래의 상황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현금 거래, 갑자기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고액 입금, 명확하지 않은 자금 출처나 입금 목적.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월 300만 원, 수입을 신고하고 있는 분이 갑자기 1억 원을 입금한다면 그 자금의 정당성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금 세탁이나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AI 기반 패턴 분석이 도입돼 반복적 거래, 불규칙한 금액 조합, 동시다발적인 입출금 등도 쉽게 걸립니다. 다음 3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국세청이 이 정보를 활용하고 한번 감지되었을 때 어떤 경로로 조사까지 이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FIU 국세청까지 당신의 거래가 감시망을 타는 과정. 한번 FIU에 보고된 거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FIU는 단순 보고를 받아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고된 STR과 CTR 정보를 분석합니다. 패턴을 살펴보고 범죄 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이관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당신 모르게 이뤄집니다. 즉, 보고된 그 순간부터 감시 레이더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정황과 해석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혹은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운 거래는 리스크로 분류되어
조사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이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차부에서는 국세청이 연락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와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부, 국세청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작정 몰랐다,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칫 자금의 불법성까지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거짓말입니다. 지인이 맡긴 돈이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처럼 즉흥적인 거짓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런 진술에 대한 뒷받침 자료를 요구합니다. 셋째, 전문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실언 하나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넷째, 관련 없는 서류까지 마구 제출하는 것. 자칫 조사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항목이 들여다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내 돈 쓰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태도는 조사관의 협조적 태도를 떨어뜨립니다. 올바른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질문하기. 즉시 답하지 않고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시간 확보하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받아 객관적 자료 준비하기. 입증 가능한 증빙을 중심으로 서류 정리하기. 모든 대화 기록과 제출 자료를 보관하기. 5부에서는 이런 감시를 피하고 미리 대비하는 실전 예방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5부, 국세청 연락, 피할 수 있다, 실전 예방 전략 총정리. 현금 거래가 불안한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전에 준비하면 국세청 연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실제로 효과적인 예방 전략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전략 1, 국세상담센터 126번 적극 활용. 70대 어르신이 유산받은 1억 원을 입금하려던 중 국세청에서 연락 올까 걱정되어 상담센터에 문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문제 없으나 서류 준비를 권장받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리스크 차단 가능. 전략 2, 사전 세법 해석 답변 제도 활용. 가족 간 고액 증여 등 민감한 거래일 경우 국세청의 사전 질의를 통해 유권 해석을 받을 수 있음. 향후 세무조사 시 방어 자료로 활용 가능.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보통 1에서 2개월. 전략 3, 고액 거래 전 은행 직원에게 미리 설명. 입금 전 직원에게 자금 용도와 출처를 먼저 설명하고 관련 서류 계약서, 상속 서류 등을 지참. STR의 심거래 보고 회피 확률 대폭 감소. 전략 4, 거래 메모 습관 들이기.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메모장의 기록. 2023년 12월 XX회사 퇴직금 수령. 퇴직증명서 및 급여 명세서 있음. 소명 시 큰 도움.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습관 필수. 전략 5, 계좌 이체 적극 활용 핸드 메모 남기기. 자녀에게 생활비 300만 원 송금 시 생활비 송금 2024년 5월이라고 메모. 현금보다 계좌 이체가 투명하고 안전.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엔 간단한 차용증 작성도 고려. 전략 6, 현금 영수증 철저히 발급받기. 고액 지출 병원비, 학원비, 가전제품 등은 현금 영수증 필수 발급. 홈택스에 자동 기록되어 정상 자금 흐름 증빙에 유리. 전략 7, 정기적인 거래, 내역 점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입출금, 금액, 빈도, 메모 여부, 가족 간 이체 내역, 자체 거래 일지 파일 만들어 관리하면 국세청 문의 시 빠르게 소명 가능. 이 7가지 전략만 잘 지켜도 국세청 연락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와도 소명 후 바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잘못 낸 세금은 어떻게 하죠? 라는 분이 계시다면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 환급 가능? 세무사가 판단했을 때 불필요하게 낸 세금이 있다면 최대 5년 내 경정 청구 가능.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6부 대본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부, 현금 입출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전한 거래를 위한 7가지 핵심 팁. 1, 국세상담센터 126번 적극 활용. 전문 상담을 통해 입금 전 자금 출처를 어떻게 입증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사전 세법 해석 제도 이용. 증여나 상속 등 복잡한 거래는 국세청의 공식 해석을 사전에 받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은행 직원에게 미리 거래 목적 설명. 고액 입금 전 미리 자금 목적과 출처를 설명하고 서류를 제시하면 STR 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 간단한 메모와 서류 정리 습관화. 거래일, 자금 출처, 거래 목적을 메모하고 관련 서류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하세요. 5. 계좌 이체와 메모 필수. 현금보다 계좌 이체가 안전하며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퇴직금 등 명확한 용도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6. 현금 영수증 철저히 챙기기. 병원비, 학원비, 고액 물품 구매 시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7.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 점검. 자신의 계좌 거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점검하고 이상 패턴은 스스로 확인하고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면 국세청 연락 없이 내 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7부에서는 실전 자금 출처 소명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무조사를 피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부. 실전 자금 출처 소명 대응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 자, 이제 실제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수 하나로 세무조사로 번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준비된 대응 하나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사례 거짓말 혹은 감정적 대응. 60대 A씨는 8천만 원을 입금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맡긴 돈이라 둘러댔지만 추적 끝에 진짜 출처가 다른 것이 드러났고 결국 세무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0대 자영업자가 왜 나한테 전화하냐며 감정적으로 항의하다가 담당자의 판단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 차분하고 투명한 대응. 반면 70대 B씨는 자녀 결혼자금으로 미리 준비해둔 돈을 입금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차분하게 입금 목적과 출처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 증여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정리해 제출해 간단히 종결되었습니다. 실전 팁 자금 출처 소명 체크리스트. 입금 사유가 명확한가? 퇴직금, 증여, 상속, 매매대금 등 금액과 입금 시기가 합리적인가?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가?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자금의 흐름이 일관된가? 본인 외 타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았는가? 자금 소명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증빙 자료가 핵심입니다. 말과 자료가 일치할수록 빠른 종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8부에서는 국세청 연락 자체를 아예 피할 수 있는 선제적 자금관리법을 소개합니다. 8부. 선제적 자금관리 전략. 국세청 연락 자체를 피하는 법.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국세청 연락 자체를 피하고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선제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국세청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핵심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모든 감시는 결국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할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명확하고 기록이 남으며 그 출처가 정당하면 대부분의 감시는 피할 수 있습니다. 1. 자산관리계획 수립하기. 현금 보유 자산, 계좌 분산 현황, 가족 간 금전거래 등을 목록화합니다. 향후 1년 내 고액 거래 예상이 있다면 미리 기록하고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2. 출처 입증 가능한 자금만 활용하기. 고액 현금 거래는 반드시 출처가 입증 가능한 자금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일 경우 계약서 작성, 차용일 경우 차용증, 상속일 경우 상속 서류를 미리 구비합니다. 3. 정기적인 가계부 및 거래 일지 작성. 단순한 엑셀 파일이나 수기 노트도 좋습니다. 입출금 내역, 출처, 목적을 정리하고 증빙 서류 사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4. 주기적인 계좌, 정리 및 통합. 잔액이 거의 없거나 불규칙한 거래가 반복되는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합합니다. 거래 패턴을 단순화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빙 필수. 가족 간 현금 거래가 많을 경우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메모, 계약서, 간단한 각서 등 증빙을 남기세요. 6. 금융기관 사전 고지 및 상담 활용. 고액 현금 입금 전에는 반드시 은행에 사전 통보 및 상담을 요청하세요. 미리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STR 보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상 시나리오 작성하기. 혹시라도 연락이 왔을 때를 대비해 설명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고 왜 입금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구부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며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구부 요점 정리 및 핵심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 파트는 영상의 클로징과 핵심 정보 리마인드에 해당하는 섹션입니다. 구부 요점 정리 앤드 핵심 체크리스트.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내용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국세청 연락이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핵심 요약. 1현금 거래는 무조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CTR 자동 보고. 반복적, 불명확한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STR 수동 보고. 이 국세청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거래 내역과 자료를 준비.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 세무사와 상담. 말 바꾸기, 무작정 사과. 감정적 반응은 절대 금물. 참 국세청 연락 피할 수 있다. 고액 현금 거래는 반드시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거래 목적, 증빙 서류, 이체 메모를 미리 준비하면 리스크 차단. 분할 거래나 가족 계좌 우회는 오히려 의심 신호. 사실전 자산 관리 습관이 중요. 거래 일지, 메모, 정기 점검 등 평소 습관이 큰 차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사전 해석 제도도 적극 활용. 명확한 자금 흐름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반드시 기억할 포인트. 거래 금액 1,000만 원 넘으면 자동 보고 CTR. 거래 방식 반복 소액도 STR 대상 될 수 있음. 가족 간 거래 반드시 메모와 증빙 필요. 입금 전 행동은행에 미리 알리고 자료 준비. 대응 시 절대 감정적 대응 대신 전문가 상담 필요. 증빙 서류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등 철저히 보관. 선제 대응 거래 일지, 가계부, 계좌 통합 등 사전 준비. 문의처국세청 126번 홈택스 사전 해석 활용. 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모든 정보들은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시대,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현금 거래의 리스크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족의 자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방어 타이밍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의 돈이 안전한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